새벽 5시 순자는 낡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70년을 산 얼굴이었다. 손가락으로 눈가의 주름을 쓸어내렸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중얼거리며 싱크대로 향했다. 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피부를 깨웠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순자는 문득 옛날을 떠올렸다. 1975년 여름, 그녀가 25이었던 그 해. 방앗간에서 종수를 처음 만났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다. 그는 쌀가마니를 번쩍번쩍 들어 올렸다. 순자는 쌀 한 마를 빻으러 왔다가 그만 그 모습에 시선을 빼앗겼다. 종수가 웃으며 다가왔다.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순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종수는 자주 집 앞에 나타났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다. 하지만 셋째 번, 넷째 번이 되자 순자도 알았다. 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어느 장마철 오후였다. 순자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우산을 쓴 종수가 나타났다. 같이 가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의 우산 아래 걸었다. 순자의 어깨가 젖었다. 종수가 우산을 잡고 그녀 쪽으로 기울였기 때문이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종수의 왼쪽 어깨는 흠뻑 젖어 있었다. 종수 씨, 순자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 내리는 골목에서의 청혼이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렀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동네 이장님 댁에서 간단한 잔치를 열었다. 하객은 20명도 안 되었다. 순자는 어머니가 물려준 분홍색 저고리를 입었다. 종수는 빌린 양복을 입었다. 소박했지만 행복했다. 신혼집은 단칸방에 창문 하나, 부엌 하나가 전부였다. 하지만 순자에겐 궁전 같았다. 종수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다. 그는 부지런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건설 현장으로 향했다. 저녁이면 땀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다. 순자는 그런 종수를 위해 따뜻한 밥을 준비했다. 오늘 현장에서 반장님이 칭찬하셨어. 내가 일을 제일 잘한다고. 당연하죠. 우리 남편이 얼마나 힘이 센데요. 그들은 웃었다. 단칸방에 웃음이 가득했다. 1978년 그들은 11가구가 사는 건물로 이사했다. 3층 작은 방이었지만 전보다는 나았다. 같은 해 처자들 민호가 태어났다. 1980년엔 둘째 태권이, 1982년엔 딸 영희가, 1984년엔 막내 성민이가 태어났다. 내 아이를 키우는 건 전쟁이었다. 순자는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다. 빨래, 청소, 밥, 설거지. 끝없는 반복이었다. 종수는 더 많이 일했다. 건설 현장에서 야간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1983년 여름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종수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바로 잠들었다. 순자가 물어도 일이 많아서라는 말만 반복했다. 어느 날 아침 계단에서 아랫집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2층 미선이 말이야. 3층 종수 씨랑. 쉿. 순자 씨 들으면 어떡해.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들었던 쓰레기 봉투가 떨어졌다. 2층 미선. 남편이 둘이나 있는 29살 여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아니야. 아닐 거야. 순자는 자신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 보였다. 종수가 외출할 때마다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2층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귀에 박혔다. 9월 어느 날 순자는 장을 보고 일찍 돌아왔다.
2층 복도를 지나는데 미선의 집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다음 주에 또 올게. 종수의 목소리였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장바구니를 떨어뜨렸다. 감자와 양파가 계단을 굴러내려갔다. 미선이 문을 활짝 열었다. 뒤에 종수가 서 있었다. 순자,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순자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갔다. 집에 들어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아이들이 깰까봐 이불을 입에 물고 흐느꼈다. 그날 밤 종수가 들어왔다. 순자는 외면했다. 말을 걸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동네에 소문이 퍼졌다. 순자가 장을 보러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가게 아주머니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다. 순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셨다. 더 큰 문제가 터졌다. 11월 어느 날 대부업체 직원이 찾아왔다. 김종수 씨 댁 맞죠? 빚 갚으셔야죠. 무슨 빚이요? 500만 원. 지난달에 빌려가셨잖아요. 순자는 아무것도 몰랐다. 종수를 다그쳤더니 결국 실토했다. 미성과의 만남을 위해 그리고 도박으로 빚을 졌다는 것을 500만 원이 전부가 아니었다. 여기저기서 빌린 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 당신 미쳤어요? 순자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아이들이 깼다. 민호가 울음을 터뜨렸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다. 이웃들이 다 알게 됐다. 순자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었다. 신용불량자가 됐다. 통장이 압류됐다. 전화도 끊겼다. 아이들 우유값도 낼 수 없었다. 이사 가야 해. 여기서 더는 못 살아. 종수가 말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1984년 12월 28일 밤. 그들은 도망쳤다. 짐을 최소한만 챙겼다.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새벽 2시 빌린 경차에 가족을 태우고 떠났다.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쪽방촌이었다. 3평 남짓한 공간. 화장실은 공동이었다. 부엌도 없었다. 복도에 가스레인지 하나가 전부였다. 순자는 무너진 벽을 바라봤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보며 다짐했다. 살아야 해. 어떻게든 살아야 해. 쪽방촌에서의 삶은 지옥이었다. 화장실을 쓰려면 복도를 나가야 했다. 겨울엔 얼어붙을 것 같았다. 여름엔 찜통이었다. 내 아이와 부부가 3평 공간에서 살았다. 잠을 잘 때면 몸이 겹쳤다. 순자는 이를 찾았다. 머리핀 만드는 부업을 집으로 가져왔다. 새벽부터 밤까지 머리핀을 조립했다. 한 개에 5원. 하루 종일 해야 5,000원을 벌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순자는 헌 교복을 얻어 입혔다. 민호는 불평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생들을 돌봤다.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른처럼 행동했다. 엄마, 오늘 급식이 맛있었어요. 배불러요. 민호는 거짓말을 했다. 순자는 알았다. 도시락을 싸줄 수 없어 점심을 굶었다는 것을. 순자는 아들을 꼭 안았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태권이는 말이 없었다.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구석에서 혼자 그림을 그렸다. 순자가 다가가면 황급히 숨겼다. 그림 속엔 큰 집과 예쁜 정원이 있었다. 영희는 밝았다.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엄마,
나 커서 부자 될 거야. 그러면 엄마한테 큰 집 사줄게. 순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막내 성민이는 자주 아팠다. 영양 부족이었다. 병원에 데려갈 돈이 없었다. 순자는 약국에서 싼 약을 사다 먹였다. 성민이는 밤마다 기침을 했다. 순자는 아들을 안고 밤을 새웠다. 종수는 변했다.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터로 향했다. 밤 10시에 돌아왔다. 주말도 없었다. 그는 말이 없어졌다. 미선 얘기는 다시 꺼내지 않았다. 순자도 묻지 않았다. 그저 살아남는 것에만 집중했다. 5년이 흘렀다. 민호가 중학생이 됐다. 태권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영희와 성민이도 자랐다. 조금씩 나아졌다. 순자의 머리핀 일이 늘었다. 종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월급이 조금 올랐다. 1990년 그들은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이사했다. 방 2개짜리 집이었다. 화장실이 집 안에 있었다. 부엌도 있었다. 천국 같았다. 민호는 공부를 잘했다. 선생님이 특목고를 권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해야 했다. 돈이 없었다. 민호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신문 배달, 전단지 돌리기. 아들은 자기 용돈을 스스로 벌었다. 태권이는 그림을 그렸다. 미술 선생님이 재능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미술 학원은 꿈도 못 꿨다. 태권이는 혼자 연습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독학했다. 영희는 장사 수완이 있었다.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에게 문구를 팔았다. 도매로 사다가 조금 붙여서 팔았다. 용돈을 스스로 벌었다. 성민이는 여전히 약했다. 자주 아팠다. 학교를 빠지는 날이 많았다. 순자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1998년 IMF가 터졌다. 종수가 해고됐다. 다시 지옥이 시작됐다. 순자는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했다. 하루 12시간 일했다. 손이 튼 살로 뒤덮였다. 민호가 대학을 포기했다. 저 군대 갔다 올게요. 그리고 일하면서 야간대학 다니에요. 순자는 아들을 붙잡고 울었다. 하지만 민호는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다. 2000년 민호가 군대에서 돌아왔다. 공장에 취직했다. 야간 대학에 등록했다. 집에 돈을 넣기 시작했다. 순자는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2002년 태권이가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다. 경력 사원으로 들어갔다. 미술학원은 못 갔지만 독학으로 실력을 쌓았다. 회사에서 인정받았다. 2005년 영희가 결혼했다. 떡볶이 가게를 하는 남자였다. 순자는 걱정했다. 그 남자로 괜찮겠니? 영희는 웃었다. 엄마 성실한 사람이에요. 나 행복할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씩 떠났다. 민호는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었다. 태권이는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다. 영희는 남편과 작은 가게를 운영했다. 성민이만 집에 남았다. 순자는 텅 빈 방을 바라봤다. 한때 비좁았던 그 공간이 이제는 너무 넓었다. 2015년 순자는 65이 됐다. 종수는 70이었다. 둘 다 늙었다. 종수는 무릎이 안 좋아져 지팡이를 짚었다. 순자는 허리가 굽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샜다. 성민이는 여전히 집에 있었다. 35살이었다. 변변한 직업이 없었다. 알바를 전전했다. 한 곳에 오래 다니지 못했다. 순자는 아들이 걱정이었다. 성민아, 제대로 된 직장을 알아봐라. 알았어요. 찾고 있어요. 늘 같은 대화였다. 성민이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컴퓨터 게임만 했다. 밥 먹으러 나올 때만 얼굴을 봤다. 종수가 화를 냈다. 이 녀석아,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부모 등골 빨아먹냐? 성민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부부는 자주 싸웠다. 성민이 문제로. 당신이 너무 엄하게 굴어서 저렇게 된 거예요. 내가? 당신이 너무 감싸니까 망가진 거지. 밤 늦게까지 말다툼이 이어졌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종수는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민호는 결혼했다. 팀장으로 승진했다. 아들이 하나 태어났다. 종수와 순자는 손주를 보러 갔다. 민호 부인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있었다. 순자는 눈치를 봤다. 태권이는 이혼했다. 결혼 3년 만이었다. 술을 많이 마셨다. 가끔 집에 왔다. 소주 한 병을 들고. 순자는 아들의 상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영희는 잘 지냈다. 떡볶이 가게가 번창했다. 두 번째 매장을 열었다. 딸 둘이 있었다. 가끔 집에 들러 용돈을 건넸다. 엄마, 아빠 이거 쓰세요. 순자는 사양했지만 영희는 우겼다. 2018년 가을 종수가 쓰러졌다. 뇌경색이었다. 병원에 입원했다. 순자는 병원과 집을 오갔다. 영희가 병원비를 냈다. 민호와 태권이도 조금씩 보탰다. 성민이는 병문 안조차 오지 않았다. 그 녀석은 어디 있어? 종수가 물었다.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석 달 뒤 종수가 퇴원했다. 왼쪽 팔다리가 불편했다.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순자가 남편을 돌봤다. 밥을 먹이고 씻겼다. 화장실에 데려갔다. 순자의 허리는 더 굽었다. 어느 날 영희가 찾아왔다. 엄마, 나 세 번째 매장 열려고 해. 근데 도움이 필요해.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뭘 도와줘? 매장에서 일 좀 해줘. 얼마 안 돼도 돼. 그냥 가끔만. 순자는 고민했다. 종수를 돌봐야 했다. 하지만 딸을 돕고 싶었다. 해볼게. 아빠 좀 나아지면. 2019년 봄 순자는 영희의 떡볶이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3번. 오전에만. 떡을 썰고 어묵을 튀겼다. 손님을 맞았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좋았다. 종수는 점점 나아졌다. 지팡이를 짚고 산책을 다녔다. 순자와 함께 공원을 걸었다. 말은 여전히 적었다. 하지만 손을 잡아줬다. 순자는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됐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다. 세상이 멈췄다. 영희의 가게도 문을 닫았다. 순자는 다시 집에만 있게 됐다. 성민이는 더 음침해졌다.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밥도 제대로 안 먹었다. 순자는 문 앞에 밥을 갖다 놨다. 몇 시간 뒤 빈 그릇이 나와 있었다. 저 녀석이 걱정이야. 종수가 말했다. 순자도 같은 생각이었다. 2021년 여름 백신이 나왔다. 세상이 조금씩 돌아갔다. 영희가 가게를 다시 열었다. 손님이 돌아왔다. 민호의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태권이가 새 여자친구를 사귀었다. 어느 날 성민이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저 편의점 알바 구했어요. 순자는 놀라서 아들을 봤다. 정말 네. 다음 주부터 시작해요.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순자에겐 큰 희망이었다. 2022년 민호의 아들이 태권도를 시작했다. 종수와 순자는 손주의 대회를 보러 갔다. 꼬마는 용감하게 겨루기를 했다. 이겼다. 순자는 박수를 쳤다. 눈물이 났다. 영희의 딸들이 중학생이 됐다. 공부를 잘했다. 특목고에 지원한다고 했다. 순자는 손녀들을 보며 민호를 떠올렸다. 민호는 가지 못한 길을 손녀들이 가게 됐다. 태권이가 재혼했다. 조촐한 식을 올렸다. 순자는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봤다.
오랜만이었다. 성민이는 편의점을 1년째 다녔다. 한 번도 그만두지 않았다. 점장이 성민이를 인정했다. 책임감 있어요. 순자는 점장에게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2023년 가을, 종수가 순자에게 말했다. 우리 외식이나 할까? 순자는 깜짝 놀랐다. 종수가 먼저 외식을 제안한 건 몇십 년 만이었다. 어디 갈래? 내가 좋아하는 곳. 그들은 냉면집에 갔다. 순자가 좋아하는 곳이었다. 냉면 한 그릇에 만두 하나. 순자는 천천히 먹었다. 행복했다. 순자야, 응? 고맙네. 종수가 말했다. 순자는 젓가락을 멈췄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뭐가? 그냥, 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냉면집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다. 2024년 겨울, 순자는 70이 됐다. 종수는 77이었다. 몸은 불편했지만 살아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영희의 떡볶이 가게는 4개가 됐다. 딸은 성공했다. 순자는 자랑스러웠다. 영희는 이제 엄마를 일하게 하지 않았다. 엄마 쉬어. 이젠 내가 엄마 모실게. 민호의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중학교에 입학했다. 공부도 잘하고 태권도도 잘했다. 민호는 이제 부제시도 톡에서 편집장이 됐다. 회사에서 인정받았다. 순자는 아들이 대견했다. 태권이는 새 아내와 잘 지냈다. 디자인 회사에서 임원이 됐다. 그림 그리기를 포기하지 않은 아들. 순자는 언젠가 태권이가 그린 가족 초상화를 받았다.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다.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다. 성민이는 편의점에서 부점장이 됐다. 2년 반을 한 곳에서 일했다. 처음이었다. 순자는 매일 밤 성민이를 위해 기도했다. 제발 이대로만, 이대로만. 2024년 크리스마스 이브, 영희가 전화했다. 엄마 내일 우리 집으로 와. 다 같이 모여. 다음 날 순자와 종수는 영희네 집으로 갔다. 민호 가족도 왔다. 태권이 부부도 왔다. 성민이도 왔다. 온 가족이 모였다. 영희가 준비한 음식이 상에 가득했다. 떡볶이, 튀김, 순대, 김밥, 그리고 떡국. 엄마가 좋아하는 거 다 준비했어. 순자는 울컥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인 게 언제였던가. 할머니, 제가 떡국 떠드릴게요. 민호의 아들이 말했다. 손주가 떡국을 떠서 건넸다. 순자는 한 숟가락 떴다. 따뜻했다. 맛있다. 할머니, 저 이번에 전교 10등 했어요. 우리 강민이 최고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모였다. 아이들은 TV를 봤다. 어른들은 차를 마셨다. 성민이가 순자 옆에 앉았다. 엄마, 응? 미안해요. 순자는 아들을 봤다. 성민이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 뭐가? 다요. 제가 너무 못났어요. 엄마 아빠한테 짐만 됐어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다. 편의점 일을 하며 단련된 손.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아니에요. 형들은 다 성공했는데 저만. 성민아. 순자가 아들의 얼굴을 마주봤다. 내가 매일 일하러 나가는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 엄마는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있잖아. 그게 성공이야. 성민이가 울었다. 어깨가 들썩였다. 순자는 아들을 안았다. 36살 아들을 품에 안았다. 괜찮아. 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영희가 케이크를 가져왔다. 자, 이제 축하할 일이 있어요. 강민이가 전교 10등 한 거. 그리고 태권이 오빠 승진. 그리고 우리 성민이 오빠 2년 만근. 모두가 박수를 쳤다.
성민이가 얼굴을 들었다.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케이크를 자르고 나눠 먹었다. 민호가 말했다. 엄마, 아빠 건강하셔야 해요. 우리 아직 효도도 못했는데. 무슨 소리야? 너희가 잘 사는 게 효도지. 종수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밤이 깊었다.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다. 순자와 종수도 집에 왔다. 성민이가 먼저 들어가 방문을 닫았다. 하지만 불을 켰다. 예전엔 불도 안 켜고 있었는데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종수도 옆에 앉았다. 오늘 좋았어. 순자가 말했다. 그래. 좋았어. 종수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TV도 켜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순자야, 응. 우리 잘 살았나? 순자는 남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굽은 등.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다. 1975년 비 오는 날 우산을 기울여주던 그 사람. 응, 잘 살았어. 미선이 일. 그때 됐어.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거친 손이었다. 평생 일만 한 손. 우리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 아이들도 다 컸고, 손주도 생겼고, 응. 그걸로 됐어. 종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촉촉했다. 순자는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70년을 산 얼굴이 그곳에 있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굽은 허리. 하지만 그 눈은 살아있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순자는 중얼거렸다. 새벽 5시, 또 하루가 시작됐다. 순자는 부엌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겨울 햇살이었다. 차갑지만 따뜻했다. 순자는 창밖을 봤다. 저 멀리 아파트들이 보였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곳. 오늘도 산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성민이 방에서 문이 열렸다. 아들이 나왔다. 세수를 하러. 예전엔 낮에 일어났는데 이젠 아침에 일어났다. 편의점 오전 근무 때문에. 엄마, 밥 먹고 갈게요. 그래. 곧 될 거야. 아들이 식탁에 앉았다. 순자는 반찬을 꺼냈다.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소박한 아침상. 종수도 일어났다.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 아침부터 부산하네. 아빠도 앉으세요. 세 사람이 밥을 먹었다. 소리 없이. 하지만 평화로웠다. 성민이가 밥을 다 먹고 일어났다.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 아들이 문을 나갔다.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내려갔다. 순자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따뜻한 물에 그릇을 씻었다. 거품이 일었다. 손이 따뜻했다. 순자야, 오늘 병원 가야 돼. 알아. 같이 가자. 응. 순자는 설거지를 끝냈다.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거실로 나왔다. 종수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돋보기를 쓰고, 뭐 재미있는 거 있어? 별로. 맨날 똑같은 소리야. 순자는 웃었다. 남편 옆에 앉았다.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종수야, 응. 우리 오래오래 살자. 그래.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거실이 환해졌다. 먼지가 햇살에 반짝였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살아있다는 것,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1975년부터 2024년까지 50년의 세월, 사랑과 배신, 가난과 고난, 눈물과 웃음, 모든 것이 있었다. 하지만 순자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갈 것이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순자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